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서비스 기업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세계에서 그 명예의 전당, 최고 서비스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바로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김석기 사장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아름답게 공항이 꾸며져 있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본 것이 교통약자 서비스였습니다. 과연 선진국의 기준으로서의 교통약자 서비스는 어떤 건지, 또 사장님께서 설계하셨던 우리 김포공항을 비롯한 한국의 공항들의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든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뭐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높은 나라라든지 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은 그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회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항도 선진공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기본적인 서비스도 잘하고 뭐 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선진공항이지만은 저희들은 이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우리 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세계 서비스 평가에서 1등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또 안전한 공항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받은 상 중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ATRS라고 공항 운영 효율성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뭐 아시아에서 탑을 석권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좋은데, 그 위에 소위 이제 교통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우리 공항을 정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진공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분들한테 휠체어도 있고 뭐 그런 서비스는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다 더 깊은, 더 나아간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신체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티켓을 예약할 때부터 공항에 언제 온다고 하면 이 공항 종사자들이 그분이 도착하는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차가 스탑하는 주차장도 별도로 그분들은 저 멀리 대놓고 오기 어려우니까 바로 터미널 앞에 그분들을 위한 터미널 주차장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거기 차를 딱 갖다 대면 거기서부터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휠체어가 필요하면 휠체어를 가져가고 말이 안 되면 소화를 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안내해서 체크인 카운터에 안내하고 다시 그분들을 위한 별도 휴식 공간을 예를 들면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검색들을 들어갈 때도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뭐 전부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편하게 이렇게 별도 통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탑승하는 과정까지 뭐 휠체어나 모든 것이 최대한의 안내를 받아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 장소의 목적지에 내려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공항이 아직은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항은 세계 최고의 선진공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런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베리어 프리 공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다. 그 원년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제가 그 교통약자 서비스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교통약자 서비스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오더라도 관제탑은 밖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에서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제탑이 아주 아름답게 태극기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디 사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내용이신지요? 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태극기를 해외에서 보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국심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공항을 찾아왔을 때, 우리 공항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관문이니까, 아, 내가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다녀오면, 이제 우리 조국에 돌아왔다! 라는 느낌을 공항 위에서, 상공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태극기를 단 겁니다. 그리고 관제탑에 벽면에다가 태극 문양으로 해서 디자인을 쫙 해서,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네. 태극기라는 게 국가 상징물이니까 이 국가 상징물을 가장 잘 선양했다 그래서 대통령표상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아, 그렇게 태극기로 한국의 공항들을 아름답게 꾸미시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올해가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제가 사장님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영 철학으로서의 애국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걸 읽었습니다. 애국심, 그리고 광복 70주년, 그리고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태극기가, 우리 태극기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이 태극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없어져서 일본의 식민지 처했을 때 우리의 그 선열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경찰이 나와서 태극기를 든 손을, 팔을 잘랐습니다, 칼로. 그 태극기가 땅에 떨어지니까 다시 왼손으로 그 태극기를 집어들고 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손을 또 일본 놈들이 칼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예? 그냥 팔이 잘라져 가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집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들고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태극기를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애국심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김포, 제주, 김해 대표적인 공항이 작년에 이제 다 그렇게 했고요. 금년 광복절, 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는 전국 국제공항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하고 김포공항에는 이제 무궁화동산을 저기 잘 꾸몄습니다. LED로 해서 야간에 무궁화가 쫙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아주 제가 10,000그루를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저기 이제. 그래서 태극기와 무궁화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은 대한민국의 그걸 상징하는 관문공항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은 여기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지난 6월 달에 연평해전을, 전국에 있는 공항 직원들이 다 연평해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전국인 우리 직원들이 국제시장을 다 보러 갔습니다. 같이.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도 보이고 또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 나는 너다 또 저하고 또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우선 국가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정립이 돼 있어야 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었기 때문에 또 전체 직원들이 그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을 냈고 저희들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사장님의 경영 방침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방침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공항공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경영 방침. 방침은 저기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신뢰와 창조로 함께 뛰는 KAC인데 그 KAC 앞에 젠틀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젠틀 KAC.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떤 기업에 따라서 뭐 정도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내세우는 그 가치는 신사 경영입니다. 신사 경영. 그래서 젠틀 캐리엇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젠틀이란 말의 그 의미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원칙과 룰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청렴하고 예.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젠틀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공사가 추구하는 것이 월드 클래스 공항기업이거든요. 월드 클래스 공항기업. 월드 클래스 공항기업이라는 것이 뭐 이익을 많이 내고 뭐 공항이 크고 뭐 또는 그 뭐 시설을 잘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선진 월드 클래스 공항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실제 마인드가 젠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신사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야말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대단한 감명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교통약자 프로그램도 바로 그런데 그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런 철학들을 쭉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공항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항의 개념은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예, 또는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신가치 개념의 공항이라는 것은 이 공항 속에서 여기에 문화가 있고 생활이 있고 예. 여기서 공항을 이용하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항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예, 그런 면에서 최대한 더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이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날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신 우리 한국공항공사의 김석기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저도 애국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